한 10만원 월세밖에 안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일단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자, 2020년도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임대소득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했죠. 이제는 조그만 아주 한 10만원 월세밖에 안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일단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전부 다 해야 되고요. 특히 2주택 이상자라거나 아니면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납세의무자만 220여만 명 추산되는데 아직 신고 방법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고요. 특히나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분들, 긴가민가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영상 잘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택 보유수에 따른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것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인 것들은 신고 의무조차 없어요. 이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한 시가 7억 원짜리 시가는 10억 원인데 공시가가 7억이야. 되죠? 이거는 시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10억 원 정도의 시세가 돼 있는 7억 원 공시가격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분은 지금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15억, 시가가 15억 정도고 공시가격이 이번에 한 11억 정도 나왔다. 이건 고가주택이죠. 공시가격 9억 초과한 것들. 이거에 대해서 임대를 놓고 있다라 그러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고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신고를 해서 네가 정말 전세를 놓은 게 맞아?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2주택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다. 그럼 당연히 100% 과세가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월세가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겁니다.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근데 2주택 모두가 전세다. 이거는 원래는 비과세입니다. 네, 두 개의 주택이 있는데 둘 다 전세를 놨어요. 그럴 때에는 비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일단 신고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전세 놨는지 월세 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네가 어떻게 임대를 놨는지 신고해봐. 조사해볼게. 그리고 전세 놓은 게 맞다면 오케이, 넌 통과. 소득 신고는 했지만 세금 낼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주택 공시가격과 무관. 그러니까 아까는 1주택 같은 건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지방이 반지하 한 개당 3천만 원밖에 안 하는 그런 집이야 상관없어요. 주택이 2개 이상이면은 공시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는데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요. 3주택자 같은 거는 전세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월세는 당연하거니와. 그랬을 때 이 월세랑 전세랑 합산해 갖고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가 되었다. 그죠? 그러면 월로 계산하게 하면 12달로 나누니까 한 166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이상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임대소득이 초과되죠. 연간입니다. 연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종합과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내가 받고 있는 뭐 연봉, 어떤 배당 금액, 이런 거 다 합산해가지고 이거 종합과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익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은 과세는 하되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연봉은 연봉대로 계산하고 세율 계산하고 임대소득은 임대소득대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가면 이만큼 되는데 요거는 따로따로니까 훨씬 더 적게 되는 겁니다. 부담이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니까 이렇게 분리과세로만 이제 여기서는 표시를 해놨지만 정식으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백수야. 내가 볼 때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는 지금 직업이 없어. 그런 분들은 과세 구간이 분리과세가 14%니까 종소세 같은 것들은 초기 구간이 14%가 아니죠. 6%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2천만 원 이하는 대부분은 분리과세로 하고 2천만 원 초과는 꼼짝없이 종합과세를 해서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더 덧붙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으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도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전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가 되고요. 전세보증금은 임대료로 환산하고 월세에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고 있어요. 두 개의 주택이 있고 하나 50만 원 받고 하나는 60만 원 받아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만원 받고 50만원 받아요. 그럼 월 100만원 받죠? 그럼 연간 수익이 얼마다? 1200만원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난 2천만원 이하네? 이렇게 딱 계산이 되죠. 그런데 전세야. 전세가 내가 한 10억 정도를 받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월세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간주임대료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전세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을 있죠. 여러분들이 주택이 뭐 2개 있다, 3개 있다 하면은 전세를 주고 있는 금액을 총합산합니다. 총합산해서 거기다가 60%를 곱해줘요. 그리고 2020년의 기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율이 있는데 그게 1.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2019년도 이자율이 2.1%였죠. 올해는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1.8로 더 줄어든 거예요. 요거는 내년이면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3주택 보유자인데 하나는 4억 원 전세를 놓고 있고 또 하나는 5억 원 전세를 주고 있고 또 하나는 3억 원 전세를 주고 있어요. 이거 다 합산합니다. 3억 더하기 5억 더하기 4억이면 이게 12억 원이 되죠. 그래서 12억 원에다가 60%를 곱해줘요. 그럼 7억 2천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1.8% 곱하게 되면 129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 12억을 받고 계신 분은 연간 1296만 원, 약 월 100만 원 조금 남짓한 금액 정도의 월세 수익을 얻는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연간 소득액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는 3억에 100만 원 정도 받았었다. 그럼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연간 1200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2500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합과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없으면 분리과세로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이제 월세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60%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1.8%를 곱해주게 되면 연간소득이 된다. 월세 수익이 있으면 이거는 합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원 초과된 것들인데 전세는 역시 비과세, 월세는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2주택부터는 월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과세가 되고요. 2개이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 둘 다 전세라면 2주택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대신 신고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전세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주택이면 전세고 월세고가는 상관없이 무조건 임대주택이 3개 이상이게 되면 과세가 되는 거다. 그런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보증금 합 곱하기 60% 곱하기 1.8% 2020년 기준 그렇게 해서 기존 월세랑 합산하게 되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미만이 되게 되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5월달까지 종소세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5월달에 세무사님들이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고 이거 뭐 이해하기도 힘든데 신고하시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일정의 그 수고료를 주고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무사 입장에선 단골고객 업무부터 하는 5월이 바쁘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고 신규 임대소득 신고 업무는 아예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5월 중순 업무가 폭증하는 5월 중순이 되면 소득 신고 대행 업무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내 얘기 아닌데 이렇게 넘어갈 분들이 또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에 적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주택수가 있잖아요. 이건 1주택, 여기 뭐 2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주택수가 이제 3주택이다 라고 하게 되면 3주택자의 기준이 뭐냐면은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이 2개,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살고 있는 거주주택 하나, 이래도 요 3주택의 소유주택 임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주택, 2주택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수까지 포함한 걸 기준하는 겁니다. 실제로 임대를 놓은 것만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세대수 기준이냐 개인 기준이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든가 내지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건 인별 합산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개인별로 부부간에 틀리고 자녀간에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는 내가 한 주택, 뭐 아내가 한 주택, 자녀가 1주택이면 나는 1주택이지만 3주택으로 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대수 기준하는 그런 세법 항목이 있고 개인별 기준하는 세법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특이하게도 둘 다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부부합산입니다. 부부합산. 그러니까 내가 하나 갖고 있고 와이프가 하나 갖고 있고 자녀가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는 2주택이 되는 거죠. 그죠? 자녀는 부부가 아니니까 부부만 합산이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거라서 그 두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임대소득세 같은 거는 부부가 기준이 된다. 부부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주택수 1주택이냐 2주택이냐 따졌을 때는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포함이 된다. 요거까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